구태 정치의 대명사이자 또 영원히 사라질지만 않았던 국회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 민주당이 국회 내 제1당을 점령하자마자 나타난 사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당은 다수당의 반민주적 의회 독재가 계속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선용 정치 압법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잡은 의사 일정의 합의 정신을 깨고 본인이 과거 노조위원장으로 파업까지 이끌었던 한국 GM 노조 채용 비리 사건만 제외한 채 모든 안건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더욱이 특정 방송사의 청문회 안건을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홍영표 위원장이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메고 충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여야 간의 합의를 우선시 해왔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 처리는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야당의 폭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문재인 전 대표만을 위한 사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회의 협치 정신까지 위배하고 상임위 간사들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악법까지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홍영표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날치기 처리된 안건을 원천 무효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전면 보이콧에 대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역시 야당 독재 국회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길 촉구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될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여야 합의로 만든 법입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책임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직접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방기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반인권적, 대북 굴종적 작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이라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 추천을 완료해서 북한 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북한에 먼저 확인해보고 이사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잔혹함과 폐륜성 폭압성은 자신의 이복형을 독살하는 것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10년 이상 반대해왔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자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북한인권법 시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당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날치기 당이라는 이런 표현과 함께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항의 전화까지 오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더 넓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것이 뻔한 현금 달러를 퍼주겠다고 공언하는 민주당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상황이 위중한 이때 국민들이 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이토록 우려하는 것인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필두로 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입장 변화이지만 다행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좌클릭으로 민주당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이제나마 엄중한 안보 현실을 깨닫게 된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기왕 입장을 변화한 만큼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의 사드 배치 완수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합니다. 행여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이 같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 같은 안보관 변화가 북한의 신형 탄도탄 발사나 김정남 피살 등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 국면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 변화도 거듭 촉구합니다. 문 전 대표는 어제도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논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사드 문제에 대해 이처럼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할수록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재인 전 대표는 집권하면 북한에 먼저 가서 페르나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는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13일 월요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날치기 폭거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올라온 주요 안건과 달리 야당은 갑자기 합의되지 않는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건을 제기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과 야당은 국회법 77조 71조라는 거의 상임위 운영에서 활용된 적도 없는 조항을 들고 나와서 고발 표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의 이러한 일방적 폭거는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이에 우리 당은 강력 반발했고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은 삼성전자, MBC 그리고 이랜드파크 관련 청문회도 일사천리로 강행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우리 환경노동위 위원장은 여당과의 1차의 상의나 합의 없이 야당과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실은 환노위는 그간 2번에 걸쳐서 계속 날치기 폭거가 있어 왔습니다. 20대 국회 원 구성이 되자마자 날치기 처리를 통과한 첫 번째 상임이었고 또한 지난 12월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도 강행 처리한 첫 번째 상임이었습니다. 특히 한 상임위에서 3번에 걸쳐 날치기를 자행한 홍영표 위원장은 상습 날치기 대왕이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 상임위 의사일정 거부라는 특단의 결정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하게 환노위 상임위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환노위의 이번 사태가 국회 운영의 골격을 흔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언제든 간사간 협의라는 원칙도 무시될 수 있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도 뜬금없이 다수의 횡포로 처리된다면 여야의 신뢰에 기반한 국회 운영이 전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협치와 합의의 국회 운영이 사라지고 다수에 의한 비민주적인 폭거가 국회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대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환노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해서 국회 환노위원장실 앞에 항의 방문을 했었고요. 오후에도 환노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저희 환노위원들 그리고 원내 부대표단 수석까지 함께 가서 직접 만나서 항의 의사를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전 10시에 초선 의원들이 함께 결의를 모아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피켓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생각이고 정말 국회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전향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